안녕하세요. 유사나 건강 컨설턴트 전소연입니다. 그림 속 꽃가루같이 생긴 동글동글한 건 뭘까요? 네,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입니다. 오늘 우리 몸속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세포가 건강한 땡땡 없는 세상. 어떤 세상? 네, 바로 병원 없는 세상입니다. 이 제목 안에 오늘 주제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꽃잎같이 예쁘게 생겼죠? 이게 바로 임신 3주 된 아기입니다. 우리 생물 시간에 많이 봤죠? 단일세포인 난자와 정자가 만나 생긴 수정란은 3일 안에 세포 분열을 하면서 2, 4, 8 이런 식으로 2배씩 빠르게 계속 분열을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인체의 신비를 알수록 인간은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귀한 존재라는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작은 세포 하나에서 점점 세포 분열을 하면서 각각 필요한 장기를 만들어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건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 인체의 구성 요소를 먼저 살펴볼게요. 세포는 인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 세포들 중에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의 모임이 바로 조직이고요. 세포와 조직이 모여서 좀 더 복잡한 기능을 하는 복합체를 형성한 것을 기관이라고 하고, 더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여러 개의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계통이라고 합니다. 이 남자분처럼 잘 달리시려면 어디가 건강하신 거예요? 네, 심혈관 계통. 이 건강하다는 거죠. 즉 혈관이나 심장 같은 기관이 건강한 거고요. 더 내려가면 그 기본 조직인 조직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더 작게 가볼까요? 네, 더 내려가면 그 기본 조직인 세포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는 뜻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건강하다는 뜻이고요. 또 세포가 건강하면 바로 내 몸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건강하려면, 아프지 않으려면, 예뻐지려면 바로 세포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세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된 세포는 성인이 됐을 때 60에서 100쪽의 가량이 되고요. 체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한번 만들어졌다고 죽을 때까지 그 세포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어요. 보통 세포 재생의 기간을 평균 3개월 정도라고 보는데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번 생애에서 내 세포는 망쳤으니까 다음 생애가 아니라 얼마든지 노력하면 건강한 세포로 재생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너무 희망적입니다. 세포는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세포 간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면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되게 돼요. 자, 이 쭈글쭈글하게 생긴 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예요. 얘는 산소를 사용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배기가스 나오듯이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라는 것을 배출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불완전해서 다른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뺏어오는 일을 하는데요. 적당한 활성산소는 오히려 우리 몸에서 면역과 같은 좋은 역할을 하는데, 스트레스, 잘못된 식단, 과음, 흡연, 환경오염, 피로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게 문제예요. 지나치게 많은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세포막 세포질의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결국 핵을 파괴해서 세포를 죽게 만듭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죠. 암, 당뇨, 심혈관 질환, 노화 등 이런 병들이 어디서 온다고요? 네, 바로 활성산소예요. 의외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활성산소가 참 많이 나왔던 때의 사진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딱 봐도 활성산소가 몸에 꽉 차 있어 보이죠? 빨리 넘어갈게요.
이때는 저희 남편과 사이가 많이 안 좋고 피로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던 때라, 그리고 식생활도 하루에 한 컵씩 꼭 컵라면을 먹었던 그런 안 좋은 식습관 등등을 통해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실제로 내 몸에서는 질병의 사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방에 있는 혹이 발견되어 2번이나 만모통 수술을 받게 된 거죠.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년, 길게 몇십 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다행히 3단계 양성종양에서 그쳤기에 망정이지, 암으로 진행된 4단계에서 발견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조직 검사를 하고 며칠을 기다리는 동안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건강을 되돌리겠다는 결정을 했고 노력한 결과, 네, 어때요? 건강해 보이죠? 피부과, 성형외과 한 번 가지 않았지만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건강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바로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돼서 그렇습니다. 병이 나면 그제서야 약을 통해 건강을 찾고자 하지 마시고, 세포를 건강하게 해준다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세포가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해요. 제일 중요한 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남편을 때려 죽이고 싶을 때 아시죠? 어떤 때인지? 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마음에서 집착을 내려놓으시고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열받으면 활성산소 나오니까 그냥 넘어간다 하고 툭 털어버리세요. 운동하면서 몸을 움직여주시는 것도 좋은데 가벼운 산책부터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 주무셔야 합니다. 최소 8시간, 10시에서 2시 사이는 꼭 취침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세포 비우기를 먼저 하셔야 해요. 먼저 깨끗하게 비우고 좋은 것들로 채우면 세포의 기능이 회복되는데 이것을 해독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세포를 공격해서 질병을 만드는 게 활성산소라고 말씀드렸죠. 미세먼지, 중금속, 환경호르몬, 식품 첨가물 등 외부적인 요소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나치게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고 우리 세포가 파괴되는 원인이 됩니다. 지나친 활성산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게 바로 항산화 식품인데요. 항산화 식품은 이렇게 알록달록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많이 들어간 가공하지 않은 과일, 채소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색색의 과일, 콩, 통곡물, 녹차, 신선한 해산물, 베리류, 견과류 등이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죠. 이런 음식을 많이 드셔야 우리 세포가 청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세포를 청소, 즉 해독하신 후에는 세포에 밥을 주셔야 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매일 밥을 먹는데 또 세포에 밥을 준다고요? 이상하죠? 밥을 먹는 것과 그것이 세포 속까지 들어간다는 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배는 부르지만 세포는 굶주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중에서 세포가 좋아할 것 같은 음식은 뭘까요? 딱 봐도 왠지 모르게 왼쪽일 것 같죠? 네, 이미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포에 밥을 준다는 뜻은 세포에 꼭 필요한 7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가 듬뿍 들어있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입자는 너무 커서 우리의 작은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화 효소를 통해 포도당, 지방, 아미노산으로 아주 작게 부서지고 세포 속에 들어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소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만일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잘게 부서지지 않아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세포는 굶어서 힘을 못 쓰게 되는 거란 뜻입니다. 문제는 열량을 내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과잉인데 비해 비타민과 미네랄은 너무 부족해서 세포가 힘을 내지 못해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은 먹어도 계속 힘이 없고 피곤하고 배가 고파 비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이 찐다 그러면 영양이 모자라구나,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밖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세포를 보호하고 재기능을 하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부족했을 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죠?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할 때 우리의 배는 부르지만 세포는 배가 부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채와 과일을 듬뿍, 항산화 식품을 듬뿍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나는 냉동식품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런 분 계신가요? 네. 복세 편먹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어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먹자라는 뜻이래요. 냉동식품과 간편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편의점 세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편의점 음식을 많이 드시죠.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이렇게 강의하는 저도 이 순간에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네요. 건강하려면 매일 5접시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쯤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정말 밥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어떤 식사를 하셨나요? 이쯤에서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밥만 잘 먹으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실은 이런 우리를 잘 도와주지는 않네요. 우리가 먹는 식품이 모두 정말 믿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할까요? 해양에 떠돌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선의 뱃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잘게 부서져서 사람이 먹게 되고 몸에 떠돌아 다니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몸에 실제로 이렇게 있어요. 세계 각지 사람의 몸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빌 게이츠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몬산토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회사는 원래 베트남 전쟁에 쓰여져서 끔찍한 많은 피해 사례를 내었던 고엽제라는 제초제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어느 날 이 제초제에도 죽지 않는 식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제초제에도 죽지 않는 유전자 조작 GMO 식품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비행기로 제초제를 마구 뿌리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수입된 콩, 옥수수 등은 제초제 범벅일 수 있어요. 콩으로 만든 간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여담인데 우리나라가 GMO 유전자 조작 작물 수입 1위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씨앗 종자 회사의 90%를 이 몬산토 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대부분의 씨앗을 이 회사에서 제공한다고 해요. 자, 우리가 먹고 있는 농작물 100% 안전하다고만 믿고 갈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는 1900년대부터 2015년까지 과일에 들어있는 미네랄 수치 변화를 조사한 그래프인데요. 기계화 농작, 다작, 제초제, 살충제 등을 사용하는 기점으로 미네랄이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확 보입니다. 반대로 빨간 그래프는 암, 심장병, 골다공증, 자폐증 등 질병은 반비례로 급상승하고 있어요. 음식 속의 미네랄 수치가 떨어질수록 질병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네, 바로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는 먹을 만큼 먹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사과 한 개는 이제 26개 이상을 먹어야 똑같습니다. SBS 뉴스에 나온 자료인데요. 과거에 비해 사과 26개, 시금치 19단, 당근 10개, 귤 20개를 먹어야 예전에 겨우 한 개 안에 들어있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게 먹고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 칼슘 71%, 비타민은 57%가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권위 있는 하버드 보건대학에서 음식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운동 많이 해야 하고요. 체중 조절 필수, 채소, 과일, 흰색 단백질 많이 섭취하는 대신 붉은 육류나 빵, 파스타, 흰쌀 등은 가장 적게 먹어야 한다고 건강한 식생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라미드 밖에 특이한 게 있네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를 꼭 섭취하라고 가이드를 주었어요.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도 비타민을 더 챙겨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먹고 있죠. 그럼 얼마나 더 잘 챙겨 먹어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간혹 이런 분이 계시죠. 제가 약을 싫어해서 영양제도 안 먹어요. 이런 분들 꼭 계세요. 여러분,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생긴 건 약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약은 우리 몸의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은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혈압을 낮추는 억제제이지만 영양제인 코엔자임 Q10은 심장을 강하게 해주어 피가 잘 흐르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억제제는 계속적인 부작용이 따라오는 대신 영양제는 심각한 부작용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약은 100% 합성 물질이지만 영양제는 음식에서 많이 추출한 식품이라서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약은 며칠 만에 반응이 바로 오지만 영양제는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고등어 한 마리 먹는다고 효과를 오메가3 효과를 바로 기대하진 않잖아요. 영양제는 식품이라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또 그만큼 안전하니까요. 물론 식사를 대충 하고 영양제에만 의존하면 절대 안 되시죠. 그러면 영양제의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건강한 식사, 운동,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보충제로 영양제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양이 결핍된 가짜 음식을 통해 생기는 질병을 막기 위해 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영양제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영양제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나 먹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네. 오늘 저의 강의를 통해서 영양제 왜 꼭 드셔야 하는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영양제 효과 하나도 없고 오히려 몸에 안 좋다던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릴게요. 모든 행복은 건강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착한 꿈을 꾸는 유사나 전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